안녕하세요. 이모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거기 아마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논술 거기 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정보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거는 소모적이고요. 저는 자료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에 기반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뭐 다른 연사분들도 계셔가지고 자료 설명은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 조금 다음 레벨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얘만 있으면 돼요. 이 안에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가끔 필요할 때 이거 전단지만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조금 일반적인 전단지랑 좀 다를 겁니다. 저도 프로필 사진 많이 찍어봤거든요. 별거 다 해봤어요. 뭐 주먹도 쥐고 찍어보고 팔짱도 껴보고 다 해봤는데 너무 딱딱했어요. 근데 요건 제가 뭐 의도하고 찍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되게 시험장에 가면요 간절합니다. 아이들도 간절하지만 저도 꽤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이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제가 커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연대 시험장 사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프로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뭐 T라고도 많이 쓰죠. 근데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제 목적은 아이들을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 목적은 아이들을 대학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학생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대에서 그 애들을 설문조사하다가 그냥 성적을 조사하거든요. 신규생들한테. 농담으로 그냥 장래희망을 적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강대에서 장래희망을 대학생이라고 적었더라고요. 대학생은 애들은 때 되면 되는 건지 알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만만하진 않아요. 때 되면 되는 애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늦게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될 시기에 정확한 시점에서 대학생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딴 건 아닌 거고 제 본분에 충실합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걸 잘해요. 저는 그래서 프로라는 편을 선호합니다. 자, 저는 연대 언론 홍보로 졸업을 했고요. 학원은 대치 두각, 대치 미탐, 대치 세정, 대치 오립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대치 밖으로는 잘 안 나가요. 왜냐면은 결국은 단순해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나가면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대치 밖으로 안 나가는데 중계만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학원입니다. 오라는 데는 많지만 딴 데는 못 가요. 왜냐면은 중계는 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학원이거든요. 올해는 2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17년 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장님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오지만은 딴 데는 가진 않습니다. 중계 학님이 있고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큰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전략은 논술로 우리 목적은 논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우리 목적은 수능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대학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다른 전형과 함께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전형이 논술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인 전략은 학생부 전략이 있어요. 학생부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얘인가? 여기 보이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부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셨나요, 혹시? 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학교라면은 이게 3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최근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쌤한테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애가 내신이 이런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들어보세요. 들어봤는데 학교가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쓰라고 권장을 받았어요. 그 학교 이름을 들었는데 괜찮아요. 마음에 듭니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학생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도 지방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방대는 수시로 인서울하는 게 실패했을 때 나중에 정시로 가게 되는 대학인 거지. 수시에서 선제적으로 여쌍밖에 없는 카드를 지방대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서울권인 겁니다. 인서울은 어느 만큼 가치가 있지만 너무 멀리 가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별 가치가 없다. 그러면 학생부는 안 쓰게 될 거예요. 학생부를 안 쓰게 될 거라면 기말고사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 저희 반 아이들이 내신 평균이 4.5예요. 4.5, 한 4점 초반, 후반 다양하게 있습니다. 4.5인데 얘네가 내신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좀 높은 친구도 필요하고 아니면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는 건데 심지어 우리 반에서 내신이 6, 7등급 나오는데 중간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신이 6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신도 쓸모없고 기말고사 잘 봐도 쓸모없고 기말고사 못 봐도 쓸모없는 내신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은 내신을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내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를 안 쓸 거라면 이 동네에서 만약에 내신이 5가 넘어간다 일반 학교에서 그러면은 학생부 쓸 데 없거든요. 그럼 내신 안 쓰는 겁니다. 애들이 전부 다 한 달 동안 영어를 갈아서 내신 준비할 때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수능 볼 거거든요. 수능을 써먹었다가 있는 겁니다. 내신을 써먹었다가 없어도 애들이 그냥 공부해요. 이유는 있어요. 담임이 하라고 시키니까. 내신 기간이니까. 친구들이 하니까. 관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고서 우리 아이에게 내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내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안타까운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학교에서는 학생부를 무조건 쓰라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학생이 내신이 별로 안 좋고 수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안 좋은 경우에는 6장을 논술을 썼을 때 논술이 떨어지면 정시에서 원서를 지원하지 않고 바로 재수학원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학교에서 탈락생으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와 다니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올해 아이들 중에서 몇 프로가 대학에 진학했고 몇 프로가 인서울 진학했고 몇 프로가 스카이 진학했고 몇 프로가 의치한 갔고 몇 프로가 서울대 갔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논술 6장 쓰고 학생부를 안 썼는데 내신 논술 떨어지고 수능이 잘 안 나오면은 원서를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그 탈락생으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담임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제가 9월쯤에 되게 많이 들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상한 대학을 학생부로 쓰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대라는 건 뭐냐면은 작년에 극단적인 경우였어요. 포천에서 중계로 온 아이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주도에 있는 대학을 쓰라는 거예요. 제주대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대학이었어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내신으로 갈 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거기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유도 말해줍니다. 네가 너 재수할 수도 있어. 재수해도 괜찮아. 재수해도 어딘가는 붙어놔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수시가 6장밖에 없거든요. 6장 쓰는 건데 학교에 합격하고 가지 않을 학교를 원서 쓰는 거는 카드 낭비입니다. 수시 원서는요. 내가 붙었을 때 갈 만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붙었을 때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쓰는 거지만 합격을 위해 쓰는 건 아닌 거예요. 어딘가 붙는 거는 담임에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애한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중요한 거지 학교의 합격률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 쓸 때 원치 않는 대학의 학생부를 쓰라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전형으로 쓰는 게 좋은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신이 필요 없으면 던지는 거예요. 내신 시간에 이거 할 시간에 전부 다 수능하는 게 훨씬 큰 이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능은요. 기본적으로는 최저가 2, 3은 나와줘야 돼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은 뒷면도 있어요. 잠깐 보시겠어요? 저는 매년 이렇게 합격생을 공개합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는 합격생들 중에서 학교별로 한 명씩을 꼽은 거예요. 매년 공개하고 이거를 매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매년 누군가 저를 신고해요. 허위 실적이라고. 누가 신고하는지 아세요? 노수 강사를 신고하는 건 누구게요? 수학 강사가? 아니면 지나가는 정의로운 시민이 신고할까요? 노수 강사를 신고하는 거는 노수 강사예요. 당연한 겁니다. 누가 신고한지도 알고 있어요. 저 대치에서 같은 학원에 있는 노수 강사인데, 그러니까 이 실적이 개인 실적인 겁니다. 개인이 매년 나오는 실적인 건데, 이게 강사가 보기에도 허황됐다고 보였던 것 같아요. 매년 신고당하고 매년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합격생들이 그냥 말로만 전해드리는 경우는 있는 건데 저는 이거 합격증 다 받아서 이거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논술 강사가 보기에도 항상 신고 당할 만한 실적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면요. 이합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삼합 잘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합 맞춰서 간 애들이 대부분의 케이스였습니다. 이합은 맞춤만 해요. 우리 애들이 수학과 국어까지 다 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게 있었어요. 영어하고 탐구 하나 정도는 해볼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합 맞추면은 경희대까지 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합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술은요. 인문 논술이 인문 나오지만 영어도 나오고 수학도 가끔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와 수학이 나오는 학교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나중에 확인이 가능해요. 다만 영어는요. 3등급은 정도는 필요했어요. 2, 3이면은 읽을 만한 문제가 나오지만 4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2, 3등급 안에까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리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어지간한 학교들은 뭐 경희대가 됐건 중앙대가 됐건 이대가 됐건 간에 보통은 한 3등급 선이면은 어느 만큼 수리를 풀만했어요. 그러면은 논술에서 최고봉이 어디죠?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게요? 연대예요. 연대인데 연대 수리가 어느 정도냐? 여기 지금 학생이 있나 지금? 연대 수리가 작년 문제예요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학생이야? 맞지? 너밖에 없다. 큰일 났다. 봐봐. 봐봐. 이게 작년 연대 수리 문제였어요. 연대가 네 문제 나오는데 세 문제는 인문 문제고요. 마지막 25점짜리 수리 문제거든요. 10초만 줄게. 한번 봐봐. 구경만 해봐. 풀라 그런 건 아니야. 구경만 해봐. 이 문제는 fx 어디 갔지? fx가 2차 함수, gx가 2차 함수, h가 3차 함수예요. 그래서 2차랑 2차를 더한 함수의 최대값 구하기. 그 다음에 이거 2차, 2차, 3차 더하면 3차거든요.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어요. 잠깐 물어볼게.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몇 등급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평균적으로 4등급이었어요. 연대수리가 애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데 연대수리는 보통은 4. 답변 좀 달랐는데 어떤 애들은 4면 푼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5등급 초반이면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푸는데 대단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기계적인 문제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5분이면 풀어요. 5분 동안 못 풀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이거 왜 내냐? 인문 논술에서 수리를 보는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천재를 뽑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을 잘하는 애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학을 포기한 애들을 걸러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 구분이 되시겠어요? 만약에 수학 시간에 눈만 뜨고 있었어도 함수의 최대값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본 점수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냥 만점 받고 가는 겁니다. 25점은 가져가는 거고 승부는 인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은 생각보다 여유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둘 다 한 3등급 내외면은 2등급도 필요 없어요. 영어는 3이면 충분한 거고 수학은 3, 4, 5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들을 고를 때 좀 더 폭넓게 고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빼고 고르려고 보면은요 학교가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특히 상경에 다 버리면 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학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업 시간에 인문도 풀어주지만은 제가 수학에 관련한 수리 노트 제가 풀어줍니다. 저는 원래 이과 나와서 공대 다니다가 저는 언론 하고 싶어서 문과를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인문 논술 수학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인문과 수학을 같이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모의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의는 연대 고대가 있는데 연대 고대 중에 능력만 된다라면 좋은 건 당연히 고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연대가 좋은 학교예요. 근데 고대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연대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경쟁률이 70대 정도 나옵니다. 고대는 올해가 4.8이에요. 인문계에서 4.8 못 맞춥니다, 애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은 4.8 자체를 못 맞춰요. 애들이 못 맞추는 거고 아마 4.8을 맞추면은 최저를 맞춘 실제 경쟁률은 대략 한 자릿수 후반 정도 봅니다. 높아봤자 10대 1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붙기 되게 편할 거예요. 또 하나 고대가 4.8 경영은 4.5인데 4.5는 오바죠. 4.5면 서울대 가잖아요. 근데 고대는 늘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고대가 4.8, 4.5를 맞추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최저를 맞추는 애들인데 최저가 높은 최저를 맞추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정시파라는 겁니다. 논술 공부를 안 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경희대 한예입니다. 경희 한예가 3합4예요. 3합4면 높잖아요. 이걸 맞추는 애들은 논술 실력이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시에서 경희대 한예는 경영보다 훨씬 높잖아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논술에서 경희대 한예는요. 경영과 비슷하거나 경영보다 낮거나 낮을 때는 경희대 간호보다 낮아요. 높은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논술을 못한다는 겁니다. 논술을 안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니까는 내신 안 좋고 최저가 되니까는 논술을 써요. 경희대 쓰는 겁니다. 고대 쓰는 거예요. 다만 공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희대 한예나 고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높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내 경쟁자들이 논술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낮은 점수로도 합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3합은 라인은요.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는요. 최저 맞춰도 경쟁률이 한 30대 1 넘어가고요. 여기는 훨씬 낮아져요. 한 15대 1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홍대는요.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홍대는 최저를 맞춘 실제 경쟁률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공개가 안 되게요?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쪽팔리면 공개 안 해요. 최저를 맞추는 실제 경쟁률이 정말 낮습니다. 수능 전에 이미 내가 원서 시험을 수능 전에 보거든요. 10월에 보기 때문에 수능 전에 이미 내가 수능으로 홍대 가기는 글렀다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최저를 맞춘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추정치는 한 5대1 안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중에서도 홍대 합격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난 나중에 원서 쓸 때 홍대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암 라인은 비슷해 보이죠? 뭐 경희대 건동이 비슷한데 여기가 되게 확연한 선이 있어요. 잠깐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논술에서 최상위가 연대를 씁니다. 연대 쓰고 고대는 잘 못 써요. 최저가 안 되거든요. 성대 써요. 서강대 써요. 한양대 잘 안 써요. 200대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써요. 그 다음에 이대는 쓰고 싶지만 못 써요. 남자거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써요. 외대 잘 안 써요, 얘들이. 왜냐면 외대는 종합대학 느낌이 약하거든요. 외대는 특화대학이잖아요. 그냥 누구 쓰냐? 건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끊어지는 게 누구냐면요. 여기가 논술계에서 1티어들이에요. 논술계 최상위들은요. 연대부터 그러니까 빨리 끊어지면 하나, 둘, 셋, 넷 중대에서 끊어지는 거고 늦게 끊어져도 건대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상위 애들이 연대부터 건대까지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연대부터 동대까지 하는 애들은 없어요. 동대는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연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건대나 동대나 뭐 정시는 큰 차이가 없게 보이겠지만 논술에서는요. 이 위로 올라가면은 건대는 최저 맞춰도 30대리 나오는 거고 동대는 15대리 나오는 겁니다. 경쟁자가 절반으로 줄는 와중에 실력이 확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쓰실 때도요.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훨씬 어렵고 여기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가 빠져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서 쓸 때 이쪽을 조금 더 동대를 좀 더 권해드립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2합 7도 있고 1합 3도 있지만 여기는 최저 맞추면은 20대 1, 여기는 10대 1이에요. 졸업하면 똑같아요. 여기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많이 권해줍니다. 마지막 하나. 최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최저 없으면은 장점이 뭐냐? 응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최저 탈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은 시험장 가서 캠퍼스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는 거 중요해요. 우리 목적은 뭐냐면 붙어서 대학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보의 기회는 생기는데 실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는 최초 경쟁률이 50대 1이고 최저 맞추면은 12대 1 나오거든요. 떨어지는 거예요.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최저 없는 대학들은요. 경쟁률이 안 떨어져요. 붙기 되게 힘듭니다. 저는요. 그래서 최저 없는 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최저를 내가 두 과목이라도 맞춰가지고 최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은 뭐 원서 설명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9월 9일부터 원서를 쓰는 건데 9월 9일 직전에 수시 논술 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때는 정말로 제가 월차 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료 드리고 2시간 동안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꼭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요. 애들이 신규생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첫날 수업하고 어렵다 그래요. 논술이 쉽진 않잖아요.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수능 해봤잖아요. 수학 쉽든가요? 어렵잖아요. 내신도 해봤잖아요. 내신 전교 1등 쉽든가요? 어렵잖아요. 이 나라에서 대학 가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논술은 쉽진 않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은 아주 먼 데 있는 겁니다. 가까운 데 가려면요. 원래 어려운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이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원래 대학 가는 건 어려워요. 다만 딴 데 비하면 쉬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논술은 정부가 사교육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정교교육에서 정규적으로 논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교육이 커버가 안 되는 게 논술인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을 우려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논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문이 국어가 어렵고요. 논술 지문이 훨씬 쉬워졌어요. 논술이 상당히 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교육을 우려하다 보니까 논술을 엄청나게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판인데 보세요. 사교육 주범이 논술이에요? 사교육 주범이 논술이라고 말하기 논술 너무 사이즈가 작지 않나요? 사교육의 주범은요. 현우진 쌤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사교육 주범이지. 논술은 현우진 쌤 개인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전국 다 털어봐도요. 그래가지고 주범이 아닌데 윤석열이 싫어해요. 이런 우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논술은 상위권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쉽게 말해서 논술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만약에 아이들의 피라미드 갖다가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피라미드가 뭐 좋은 편이 아니지만 이쯤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애가 이쯤 있어요.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보일 겁니다. 근데 얘가 왜 좋은 애가 되는 거냐면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최상위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게요? 내신해요. 내신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내신 다 빠져나가요. 얘네들은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1, 2등급으로 까는 애들 뭐 하게요? 성시해요. 그 밑에 애들이. 얘네 논술 안 해요. 논술은요. 학생부하고 수능으로 빠져나간 그 밑에 애들 간에 여기 사실은 밑에 그라운드 전쟁인 겁니다. 우리 애가 이쯤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수능을 하면은 전국 1등과 경쟁하는 거고 내신하면은 전교 1등과 경쟁하는 건데 논술 그라운드에는 전국 전교권이 없어요. 논술은 상대방이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애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상대 평가에서는 우리 애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논술기에는 최상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애들만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비교적 잘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최상위가 나갔어요. 누구냐? 논술 안 보는 데가 누구죠? 누가 논술 안 보기야 상위에서? 서울대가 빠졌어요. 서울대가 빠지면서 논술 지원자들의 수준이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 논술 안 봐요. 그리고 서울대급이 아닌데 본인은 서울대급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도 논술 안 봐요. 그래서 최상위와 차상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논술은 그라운드가 2부, 3부 리그에 가까운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훨씬 대학 가기 쉬운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잘 고르세요. 잘하는 애랑 경쟁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잘하는 게 쉽지 않다면은 잘하는 애들이 뛰는 그라운드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논술이라는 그라운드입니다. 그게 제가 논술을 쉽다고 부르는 이유예요. 하나 더. 논술은 가끔 우리한테 논술 재능이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들어보세요. 지금 오신 분들은 애들이 논술을 쓸 거거든요. 대부분. 논술을 왜 고민하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왜 논술을 고민할게요? 우리 애가 논술을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애가 내신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내신을 못하기 때문에 논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애들 수학 공부하죠? 수학 잘할 것 같아서 하는 건가요? 수학에 천부적 재능이 있던가요? 우리 애가 수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시를 보려면 수학이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빼고 정시가 안 나오거든요. 두 번째, 우리 애가 논술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신으로 수시를 쓸 때가 논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재능이 있나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학원 설명회고 대학이 진행하는 설명회가 있어요. 논술 출제위원장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맨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논술을 붙어요? 물어보거든요. 답변은 똑같아요. 교수들이 독서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독서하면요. 나중에 2035학번이 되는 거예요. 10년 걸립니다. 독서가 아니에요. 모든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 그래요. 이겁니다. 글쓰기에 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고력 중요하잖아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국어, 사탐, 내신, 논술 똑같아요. 시간 투자와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는 전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가 글쓰기 재능이 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글쓰기 재능 있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잘못된 습관 되게 많거든요. 백지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재능을 따지지 마시고 노력하면 되는 전형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원서는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6장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말씀드리겠다. 육론수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주변에서 말리죠. 많이 들어보셨죠? 육론수는 위험하대. 들어보셨죠? 육론수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논술은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애가 내신이 4등급이다. 경희대를 쓰고 싶어요. 논술을 쓰고 싶어요. 논술로 경희대 쓰면 위험합니다. 왜요? 경쟁률이 35대 1 나오거든요. 위험한 전형이에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전형이에요. 이 내신으로 경희대를 갔다가 만약에 학생부로 쓰면 어떠게요? 위험한가요? 안전해요. 아주 안정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육론술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럼 안전한 전형이 있어요. 안전한 건 뭐냐면요. 서울대 2장 쓰고 고대 2장 쓰고 연대 2장 쓰면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안정적인 전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전형을 두고 왜 위험한 논술을 하는지 아세요? 내신이 안 좋거든요. 이게 본질인 건데 이런 거예요. 주변에서 육론술 쓸라 그러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냐?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 육론술이 위험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안이 없는 비판은 공허한 겁니다. 육론술은요 이미 학생부 몇 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논술 쓰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최선은 육학종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종이 내신이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내신이 1, 2등급이 아니잖아요.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택하는 게 육론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육론술은 대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좋은 길 있으면 진작에 갔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아이 내신으로 봤을 때 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논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술로 경희대를 했으면요 합격률은 정말 낮을 거예요. 근데 학생부로 경희대 했으면 합격률은 없을 겁니다. 저는요 없는 것보다는 낮은 게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6장이면은 꽤 할 만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조언들은 공허하다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원서 쓸 거거든요. 그러면요 당연해요. 논술은 시험 볼 거라면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거냐? 질문 3개 남았어요. 언제요?
첫 번째 뭐냐면요. 지금 시작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제일 좋은 시점은 개인적으로는 1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월은 지났잖아요. 내년 1월 어때요? 16학번 괜찮나요? 무섭잖아요.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려면요.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 준비하는 에어컨 조금 틀어줄 수 있을까요? 자, 논술은요.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서 신규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제일 많이 오는지 아세요? 논술을 처음으로 공부한 애들, 신규생 제일 많은 시기는 11월 15일이에요. 대부분 애들은 논술을 쓰지만 논술을 쓸 거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은 낙관적이에요. 정시로 못해도 건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언제 깨지는 거냐? 11월 14일 날 국어를 딱 보고 나면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분이 세져요.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이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 수능 보고 15일 날 빡세게 논술 준비하고 16일 날 시험 보러 가서 대부분 떨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수능 끝나고 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게 여름방학이에요. 지금 시작하면은 지금 공부하는 애들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위 한 15% 정도. 굉장히 빠른 선입니다.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지금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평균보다 훨씬 빠른 시점입니다. 또 하나. 언제 시작하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지와 어떤 강의를 듣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보 보여드릴게요. 대학에서 공개한 유튜브가 있어요. 저희 반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 보면요. 연대 경영대 홍보대사 이런 애들이거든요. 얘네한테 대학교가 물어봐요. 공식적으로. 니네 언제 논술 시작해서 물어보면은 논술을 시작한 시점이 고2 경험방학 많습니다. 고3도 있고 고3 여름방학도 있고 고3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고3 8월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보다시피 고2 겨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고3 여름에 시작해서 붙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대 영어교육 수능 끝나고 와서 붙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놈이에요. 전 얘가 싫어요. 한양대 붙었는데 노선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붙은 애가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랐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가서 보고 그냥 붙었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드뭅니다.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신화예요. 신화. 이건 신화고 평균적으로는요. 오래 하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1월인데 1월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1월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7월입니다. 다음에 널리는 게 7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준비해서 이게 여름방학에 준비하고 여름방학 준비하고 8월부터 해서 붙은 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뒤에 헐레벌떡 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유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원장님이 야박해요. 시간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해도 되는 거 논술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 수능하면은 수능은 변동폭이 작습니다. 수능은 3년 준비 중에서 2년 반이 끝났고 반년 남았거든요. 변동폭이 작고요. 내신은 변동폭이 없어요. 내신은 2학년 기말고사 때 끝난 겁니다. 지금 준비해서 딴 애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전형은 사실은 논술밖에 없어요. 그럼 제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돼요. 7월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7월 달에 논술 이제 개강을 합니다. 7월에 개강, 이게 시간이고 수능인데 7월에 개강하고 9월에 제가 수업할 때는요. 다양한 학교들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이 모든 학교들이 이 5개 유형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별로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9일부터 논술 원서를 써요. 원서가 끝나고 나면 원서 쓸 때 이거 있어야 돼요. 수업 들으면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성적에 기반해서 학교와 학과를 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원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학교 반별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또 반이 나갈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저는 논술은 아마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수많은 학원과 강사가 있어요. 왜 저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대 경영에 21, 22, 23, 24 매년 연대 경영도 보냈고 이건 작년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매년 여러 명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개별 실적을 매년 공개하는 강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 붙이는 거 잘하는 게 프로고 제가 이렇게 잘 붙여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작년 또 마찬가지인데 제가 매년 가는 곳이 있어요. 그림 보시면 아실란가요? 이게 21년이었어요. 어떤 어머님이 찍어주신 건데 연대 시험장 앞입니다. 매년 가서 아이들 응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연대 가려면 수업 빼야 되거든요. 주말 수업 빼고 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11시 반이에요. 시험이 3시고 저 11시 반에 항상 갑니다. 가서 애들 응원해요. 진짜 많은 어머님들 계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자연계대 시험 보고 있고 어머님들이 응원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 중에 이게 제 자리예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
노란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100m 밖에서도 보인대요. 자, 기다리면 다 와서 얘기 듣고 갑니다. 서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재밌는 녀석도 있었고요. 이 친구는 통통해서 오다가 지쳤어요. 한참 쉬다 갔습니다. 좀 빨리 돌렸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고 많이 보냅니다. 진짜 애들 줄 서서 응원하거든요. 제가 누가 보면 진짜 선거운동하는지 알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고 응원합니다. 이게 22년도 거였어요. 이거 작년 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시험장에 가면 이 많은 애들 중에 우리 애들이 붙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십니다. 다들 걱정하세요. 너무 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매년 붙여왔고 올해도 붙여나갈 겁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10년 넘게 연대를 방문해 왔어요. 올해는 고대도 갈 겁니다. 그래서 논술 강사는 바빠요. 수업도 하고 원서 상담도 저랑 할 겁니다. 저랑 대학학과를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하고 상담하고 시험날이 되면은 시험장에 찾아가서 혼무도 닦아줍니다. 그래서 되게 바쁜 게 논술 강사예요. 올해도 갈 거고. 그리고 애들은요 이렇게 성의껏 봐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만큼 잘합니다. 아이들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가 나머지 다 대치고요. 중계는 요거 2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7월 20일부터가 아마 개강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계 진행반은 해체가 이제 진행반이 재개강하면서 실전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배 만드는 법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은 바다를 알려주는 건 워낙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배를 만드는 건 지루한 일이거든요. 저 애들한테 논술 쓰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연대 논술 어떻게 쓰는지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은요 문과애들 특징이 있어요. 문과애들은요 꿈이 없어요. 덕심을 학과가 없습니다. 이과는 단일화에 대한 꿈이라도 있죠. 이과는 전부 다 의대잖아요. 문과는요 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공부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전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바다거든요.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네는 12월에 오사카에 갈 거야. 가서 하이볼을 마시겠지. 3월에 계약하면은 소개팅을 할 거야. 5월에는 축제 대동제가 있단다. 7월에는 여름방학에 놀러 가겠지. 그리고 9월에는 연구전 있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연대 시험 문제를 풀어주는 거랑 연구전 얘기를 해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연구전은요 월드컵 저리 가라거든요. 정말 신촌하고 안암이 뒤집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때 열정과 환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논술을 기술을 가르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애들은 이걸 왜 하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가면은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많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푸른 바다가 연대일 수 있고 어떤 애에게는 고대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성신여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끊임없이 동기부여 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늘 동기부여 해주고 최고의 강의를 해주고 끝까지 찾아가서 응원해주면요 늘 좋은 성과가 났고 저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미 작년선을 넘어섰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한 명을 붙이면 합격생 한 명이 최소한 5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오늘 오셨으니까는 파악하셨을 겁니다. 논술을 해야겠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원래 똑같아요. 어느 걸 시작하건 간에 시작할 때는 항상 최고와 함께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 중계에서 시작했어요. 중계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치동 인문논술 1타가 됐거든요. 여기 말고는 딴 데 가지도 않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요. 니네 운 좋다.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니네 내 수업 들으러 대치까지 오거든. 지금 제 수업 듣는 애들 중에서 토요일날 아침 세정 수업 듣는 애 중에서 여수에서 오는 애가 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오면은 8시 50분에 학원 오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수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는 겁니다. 여긴 쉬운 거예요. 여긴 쉬운 건데 제가 그래도 여기 중계까지 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서 니네 운 좋아라고 말하는 건 진심이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좋은 강의를 대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계에서 듣고 지금 판단하셨으면은 오르게 판단하셔서 올해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